희망찬 하루하루가 모여서 희망찬 내 인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다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표를 세워라, 행동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열정을 갖고 임계점을 넘어서라 등등 이런 메시지들을 공통적으로 말을 하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들으면 너무 뻔하다라고 우리가 일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확실한 건 없나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어느 책이든 다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부자가 될 확률,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씨를 뿌리면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근사한, 선명한, 구체적인 글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야 하고 어느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상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충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지금 당장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하죠.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년 동안 성공에 대해서 지독하게 연구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좌절에 많이 빠졌었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도 유명하죠.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기자 시절 세계적인 부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을 적에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평생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성공의 열쇠를 알아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최고의 명작품을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12가지 법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 간절한 소망이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 오직 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큰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만이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의 섭리조차도 소망, 야망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위해 몇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라이트 형제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그 진지한 꿈이 오늘날의 우주 여행을 창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애를 통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입니다.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승리는 이미 나의 것입니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패배에서 나를 재정비시키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고 그 소망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소망을, 야망을 달성하려는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되풀이되면
자기 암시가 이루어지고 이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결국은 나를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습니다. 신념이 뒷받침하는 야망의 거대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념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죠. 우리 곁에 종종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신념이라는 마음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념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희망사항 정도, 기대 정도가 아닌 이 소망이, 야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그 마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또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념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되겠다는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한다. 자기 암시라는 것은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 암시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면 암시하는 내용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되풀이하면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한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사고를 마구 쓸어 담으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는다면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으면 잠재의식은 작용하지만 자극과 상관없이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면 우선 꿈을 이뤘을 때의 내 모습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합니다. 이미 꿈을 이룬 그런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에인가 꿈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서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암시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자기 암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잠자기 전에 나의 암시의 말을 적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두 번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세 번째, 벽이나 천정,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놓고 항상 내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이 3가지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암시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깃들여 읽으셔야 되고요. 신념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성장하여서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4번째,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5번째, 상상력은 불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아이디어는 모든 행운의 시발점이며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이 상상과 관련된 것은 위에 제 추천 영상 올려드릴게요. 6번째 법칙,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7번째 법칙,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결정을 하는데도 항상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8번째 법칙,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공이나 부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끌려오고요. 인내심은 그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인내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은 노력 없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복하면 실증이 나겠지만 이 되풀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고요. 이 되풀이를 별거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연습도 하지 않고 노력도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잔머리 굴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가 내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9번째 법칙, 협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추천 영상 올려드릴게요. 10번째 법칙, 잠재의식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생각,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대로 되어 갑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이죠. 잠재의식은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음의 변화는 감동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감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을 발휘합니다. 11번째 법칙, 잠재된 두뇌의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생각의 진동을 발신하는 방송국이자 수신국입니다. 인간의 뇌는 라디오 방송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뇌에서 방출하는 사고의 진동을 포착할 수가 있죠. 중요하거나 격렬한 감정에 의해서 증폭된 생각은 평범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 방송을 통해서 하나의 뇌에서 다른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가장 큰 이유는 두뇌의 능력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가 증명하듯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도, 행동, 도전을 통해서 잠재된 두뇌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보세요. 12번째 법칙, 육감을 활용해야 한다. 육감, 그러면 영적인 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감은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잠재의식의 일부분입니다. 아이디어와 계획, 생각이 마음속에 번뜩이는 수신국이죠. 육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마음과 무한 지성 사이의 매개체이고요. 이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들이 혼합된 것입니다. 육감은 마음대로 입을 수 있거나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육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인 힘은 수년간의 명상이나 자기 성찰, 진지한 생각을 통해서만 성숙을 하고요. 비로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낌에 집중하는 것, 직관으로 가는 것, 이것도 육감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난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성공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실패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제가 인상 깊은데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